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2일입니다. 토요일이죠. 그래서 어저께 있었던 그 물건 이걸 한 일주일에 한 두 번만 할까 하다가 뭐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나면 이런 물건 해설은 이제 자주 하려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주일에 5번 정도가 입찰이 있고 주중에 이제 만약에 주중에 이제 공휴일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뭐 한 5번 할 거를 3번 입찰 보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깐만요. 좀 편리하게 좀 밀고요. 네. 자, 오늘은 5월 21일 금요일 날 있었던 물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설을 해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5월 21일 날 금요일이죠. 네. 그다음에 역시나 요즘은 뭐 맨 공장이에요. 그죠? 최고 매각가는 몇십억씩 되기 때문에 애진간하면 다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했던 목요일 날 있었던 매물에서도 최고가가 이제 창원시에 있는 공장이었고, 그거는 이제 토지가 국가의 토지였던 거죠. 예. 그러나 오늘 거는 창원시 공장, 여기도 또 창원이에요. 86억이 55억 됐는데 71억에 낙찰된 사례가 있다. 예.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농지죠. 최고 매각가율은 이제 2배치기로 비싸게 낙찰받은 용인의 농지. 그 다음에 이게 또 같은 땅이 57명이 붙었나 봐요. 그래서 57명이 붙어가지고 이제 2배로 낙찰이 된 이 땅.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사건은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 최저 매각가율로는 이제 한 25% 선에서 이제 중장비 있죠. 중장비는 일종의 이제 동산이죠. 그죠? 2억 2천이 5천이다. 과거에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거 있으면은 싸게 사가지고 단돈 1, 2천이라도 받고 팔아치워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동산 경매에도 사실상 보면은 조금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부담이 좀 될 뿐이지, 목돈이 조금 들어간다 이거 뿐이지 뭐 한 1, 2천 버는 거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동산 같은 경우는 양도세라는 거가 별로 약하죠. 법인으로만 보면은 법인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산 경매만 이렇게 해도 돈은 벌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동산만 가지고 투자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동산만 가지고도 돈은 충분히 벌 수 있다라는 말은 가설이지만 조금 뭐 배가 고플 뿐이지 뭐 솔직히 말하면 돈 몇 천씩은 돌아가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기계마다의 어떤 리스크들이 좀 있겠죠. 자, 그러면 창원시 공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원시 공장 봅시다. 보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책상이 좀 좁아서 창원시 공장에 보면은 이렇게 사건 번호 있고요. 공장이고 1200평, 건평이 1200평이고 땅은 이제 2500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86억이 55억 돼 있었어요. 86억이 55억 돼 있다. 이걸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좁은 책상에서 이제 노트북하고 같이 아이패드를 켜놓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1200평이고요. 특별히 이제 보잘것은 없습니다. 자, 요것도 역시나 자산 유동화 회사에서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진 보면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보통이, 요게 한 8m, 12m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한 판에 몇 센치라고 하던데, 여기 한 판이 있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8m 정도인데, 요거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는 길이도 어마무지하죠. 요것도 이 한 것마다 이 길이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10m라고 보면 20, 30, 40, 50, 60, 70, 80, 90 뭐 이렇게 꽤 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딱 봐도 좀 잘 가꿔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끗합니다. 깨끗해. 차도 좀 많고 공장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그 행어버 조스 공장을 보러 다닌다면서 공장을 한 3, 40개를 보러 다니다 보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된 공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돼 있네요. 요 위에 요런 게 이제 있는 그거죠. 이게 이제 크레인이죠. 크레인이 있는 공장들이 이제 조금 임대료를 받아도 더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이제 크레인이라고 표현해도 이해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기계죠. 요거가 돈이 좀 됩니다. 기계기구 뭐 어마무지하죠. 이게 다 돈입니다. 이런 돈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이제 정부 자금이죠. 거의 다 정부 자금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게 자기 돈으로 잘 안 해요. 그다음에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를 보면은 위치는 지도를 봐야 되겠다. 전자지도를 한번 봅시다. 진해대로 조금 더 축소해 볼까? 요렇게 송도, 연도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우도, 소쿠리, 섬, 진해, 창원시 진해구니까요. 이쪽이 부산, 구산면. 잠깐만요. 우도, 송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창원 진해죠. 여기가 창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부산이죠. 여기가 부산 지역입니다. 이게 부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창원. 그 다음에 이제 가덕도. 요즘에 신공항. 그 다음에 요렇게가 이제 거제도.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이제 가덕도를 지나서 부산으로 유입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창원에 갈 때도, 여기가 통영이죠. 통영에서 요렇게 간 적도 있고, 이렇게 거제도에서 이렇게 진해로 들어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이 이제 해안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단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죠? 공단들이 좀 많이 있고요. 여기 이제 남해고속도로 시작섬이다 이렇게 돼 있고 진해. 지금 좀 전에 있었던 물건이 어디냐? 잠깐만요. 전자지도 다시 한번 클릭해보고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웅천동 더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종의 이제 공장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공장지대고 이렇게 이제 인터체인지도 있어서 고속도로도 있고 위치 좋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위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편집도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녹색 지역이죠. 이렇게 녹색이 공장입니다. 공장지대를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상 장 이렇게 돼 있죠. 장이라는 건 공장 용지를 장이라고 합니다. 공장 용지 이거를 써질 때 이제 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 위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쓱 보면은 물건을 한번 볼까요? 물건은 여기 보면은 경제자유구역이고요. 그 다음 중공업지역이고 경제자유구역 도시지역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는 뭐 나무랄 데 없는 자리죠. 토지는 2,500평이고 60억 정도에 이제 결정이 됐네요. 감정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개인 간에 거래할 때처럼 평당 얼마라는 어떤 그런 말로 통하지 잘 않죠. 이거는 그냥 땅 60억 주시오. 그럼 필요한 놈 60억 내는 거고, 70억 주세요. 그러면 필요한 놈 70억 내는 그런 정도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1층, 2층이고 공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1000평, 뭐, 나머지 1층, 2층의 사무실은 보면은 작죠? 되게 작습니다. 50평. 단층이고, 이제 공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장, 그 다음에 이제 제시외 기계실도 뭐 별로 크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여기 이런 거 외우세요. 공장 및 광업재단 처당법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민법상에 이제 저당권이 적용되지 않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공장
저당법에 의해서 또는 광업 저당법 또는 이제 이게 공장재단이라고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단 저당 이렇게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이 뭉친 걸 재단이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 공장의 특이한 점은 그동안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임차인이 이렇게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임차인 전유 부분의 본권의 소유자 회사에서 2층 전부를 점유한다. 부속 건물의 2층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보면은 이 큰 공장을 이제 4군데 업체가 주로 이렇게 임차인이 있지만은 그 외에 소유자도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00만원, 800만원, 200만원 뭐 한 해서 총 보면은 1,000, 2,000, 2,800만원인가요? 2,800만원 정도가 월세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00%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100% 사실이다가 보더라도 2,800만 원으로 이제 세를 주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이게 보면은 청구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청구 금액이 63억이 됩니다. 63억. 청구 금액이 63억이죠. 63억이니까 실제로 지금이야 뭐 위약금 조로 해서 15%씩 부과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예를 들면 3%대라고 보더라도 한 60억 정도만 해도 1억 8천만 원이 이제 1억 8천만 원이 이자가 되는 것이죠. 맞죠? 3%만 보더라도 그렇죠. 30%면 18억이니까. 그래서 1억 8천이니까 한 달에 한 1,500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 그렇죠. 한 달에 1,500 정도는 이자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2,800만 원의 세를 받아가지고 1,500 들어가면 1,300이 남는 것이죠. 그러면 이 1,300만 원으로 이제 회사가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름 이자 주고 이 월세 받아서 이자 주고도 이만큼이 남아요. 근데도 이제 이게 보면은 40억, 20억 하면서 가압류가 잡힌 거가 벌써 이때부터 이제 잡힌 거죠. 2017년부터. 그러니까 17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임금 체납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어떤 데에서 이제 근저당을 한 6억 빌려주고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점점 18년부터 이렇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19년 4월에 이제 급기야 이제 경매가 쳐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보면은 압류, 가압류가 있었던 2017년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케이스고 지금 있는 2,800만 원으로 이자를 주고 버티던 것도 여기서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입자 중에 한 명만 탈락을 해도 벌써 이 돈이 위태해져 버리죠. 한 명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안 내버리고 만약에 1,800이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이제 300 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 이렇게 큰 공장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빚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재정이 튼튼하면 좋은데 사실상의 거의 보면은 이 부동산의 한 80, 90%, 그러니까 시세 대비 80, 90%가 이제 그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이 시세에서의 예를 들면 63억이지만 한 88, 64, 한 80%, 70 몇 % 이상이 빚인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낙찰받은 55억에 낙찰받은 이분은 여기서 80%를 대출 받는다고 쳐도 이제 40억 정도가 이제 빚이기 때문에 애초에 60억짜리보다는 버티는 힘이 더 있을 겁니다.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은. 그래서 보면은 낙찰받은 회사가 이제 잘 샀어요. 저렴하게.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에 우리가 공장을 봤는데 본건 공장 정도 낙찰이 71억이네. 내가 좀 잘못 봤습니다. 이틀 정도 봤는데 지금 보면은 71억이죠. 나름 한 명인데 거의 16억을 더 써버렸네. 그죠? 뭐 이거는 뭐 이제 이 회사죠. 회사 차원에서 산 거라서 필요하면은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하면 이거는 이제 요거처럼 이분처럼 4군데에다가 세를 주면서 이 건물을 쓸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혼자 됐는데 이 정도면은 자기가 세를 준다기보다 자신의 영업과 사업용 목적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창원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전국에 붙을 사람은 되게 많이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자리는 사서 들어온 사람 많다. 이런 점 하나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큰 공장이지만 월세 수익은 그다지 큰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으로 그 월세를 내서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대부분 공장이 5억에서 10억 이짝저짝 하면 수익률이 좋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렇게 막 거대한 어떤 몇십억쯤 되면은 수익률이 세받아서 될 일은 아니다. 그냥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용인에 있는 농지인데요. 하도 이제 요즘에는 뭐 토지 그러죠. 하도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이 국가가 하도 그냥 오온천지 그냥 잡고 있다 보니까 뭐 중과세 한다, 뭐 한다. 민주당의 방식이 지금도 오늘 제가 이거 한 다음에 기사를 하나 더 읽어 드릴 건데, 보면은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지금도 너무 꽉 찼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코인으로 갔다가 코인으로 완전 망해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토지로 간다 이거예요. 토지로.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은 토지는 너무나 초장기 투자다. 아니, LH는 금방 하던데요. 그거야 정보 빼돌린 놈들의 문제고, 얘네들은 권력하고 붙어있는 애들의 비리일 뿐이지, 일반적인 토지 투자는 초장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초장기. 그 다음에 간혹 생기는 한 명만 눈탱이를 치면 된다라는 눈탱이 방식이 적용돼요. 토지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개발될 거다라는 어떤 미래를 보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이 미래를 보고 사는 토지가 기획부동산지 되게 많이 있죠.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미래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투자를 할 거면 주택용, 상업용 건물을 하시는 게 맞지, 토지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복불복의 게임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토지 사니까 또 덩달아서 토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 층은 자본이 적으니까 잘 안 됩니지만, 노년층에 벌어놓은 돈을 요런 데서 날리는 사람도 은근히 많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의 우선순위에서는 항상 후순위로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용인의 처인구에 있는 그 원산면, 용인은 워낙에 넓죠. 워낙에 넓어요. 옛날에는 왕들이 가서 이렇게 잠깐 맛을 보러 다니는 곳이 용인이고, 용인에 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원산면 미평리라는 곳인데요. 1억 6천에 신권에서 57명이 응찰해서 3억 5,799만 9,900원 이렇게 됐네요. 이럴 거면은 3억 5,810만 원을 쓰지. 뭐 이게 뭐냐. 그죠? 3억 5,790이니까 3억 5,810만 원을 쓰는 게 낫겠다. 자, 한 520평 정도 되네요. 520평 정도 되는 토지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농사 짓는 자리죠. 딱 농사예요. 그리고는 딱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좀 공장이 있는 지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오를 것 같으면은 이 공장에서 좀 멀어져 있는 이런 데가 더 오릅니다. 더 거래하기가 쉬워요. 이 공장이 거의 붙어 있잖아.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쑥 붙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자, 보시죠. 보고, 미평리 37-2번지에 이제 500평인데요. 여기 비행안전지역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만은, 뭐 자연 보전 들어가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항상 농업진흥, 진흥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농업진흥이라는 것은 농사를 장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지어라고 해놓은 공간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LH, 여러분들 LH 알죠? 이번에 3기 신도시 한다.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아니면 이건 국가가 그 지역을 밀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도도 풀어버리고 뭐든 다 풀어버리면서 일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주변에 어떤 민간이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놓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심이 부풀어 있는 놈한테 한 놈한테 눈탱이를 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토지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려할 만한 게 안 되고 부자 마인드를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경매장이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일반인들은 통닭 먹고 뭐 먹고 뭐 마음껏 피자도 먹고 뭐 콜라도 먹고 하지만 유명한 어떤 스포츠 스타들은 그런 걸 안 먹잖아요. 먹고 싶어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되게 예민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민한 관리가 좀 필요한데 그냥 어떤 기대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고 보면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우리가 12기, 스파레조 12기 할 때 용산에 그 꼬마 빌딩 조그만한 거죠. 한 2층짜리인가 그거를 뭐 127명이 응찰해가지고 됐을 때 이게 박원순 시장일 때죠. 그래서 내가 이거 봐라. 박원순이 나갈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첫삽을 띄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게 이제 용산에 있었던 꼬마 빌딩이에요. 그때는 용산에 엄청나게 밀렸어. 그죠? 그럼 그때 127대 1로 붙은 사람은 지금 뭐가 있냐? 후회 안 하겠냐, 과연? 후회하죠? 돈은 막 4억, 5억짜리를 12억에 사놨는데, 12억 5천에 사놨는데, 오를 줄 알고, 개발할 줄 알고,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개발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낡은 건물의 이 월세 수준은 빈약하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돈만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땅들이 자꾸 이런 거다, 이게. 뭐가 앞으로 될 거라고 해서 투자하면 기회를 상실한다니까? 중요해요. 중요해. 자,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폭 2m 도로하고 접한다고 하네요. 차량 출입 가능하고 어쩌고저쩌고. 근저당은 이제 9,800인데, 이 농지예요. 그럼 이 토지가 뭐길래 저러나 사진을 봅시다. 뭐 딱 봐도 그냥 농토잖아요. 그죠? 농토죠. 농토를 막 이렇게 살 때는 뭐 오로지 농사 짓는다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오로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 돈이죠, 돈. 이게 혹시 누가 좀 비싸게 사주면 어떡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계획관리 구역입니다. 이제 계획관리는 항상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개발을 그냥 막 해도 되는 자리예요. 계획관리라는 것은. 그러나 여기는 이제 녹색이죠. 녹색은 이제 농업진흥구역이고 보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천국이면 여기는 그다지 투기꾼 입장에서는 지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늘렸으면 좋겠죠. 여기가 만약에 대지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토지 용도상 안 된다고. 그럼 왜 그랬지? 가끔 오늘 한 명을 눈탱이 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농업진흥구역이에요. 똑같은 답이어도 계획관리 구역이고요. 그러니까 임야여도 계획관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전답 이렇게 있지만 여기는 이제 진흥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꼬랑이죠. 구는 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왜 이렇게 비싼가? 57대 1로 붙을 정도로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기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 이음은 최근에 이제 루리스에서 바뀌면서 이제 서버가 느려요. 너무 느린 것 같아. 토지 이음이라고 새로 만들었으면 좀 반딱반딱 해야 되는데 요거 또 상당히 문제죠. 위에서 보셨다시피 요 사진도 보셨고요. 이게 이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써져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 볼까? 행위 제한 볼까요? 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의 행위 제한 이렇게 해서 보시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에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1호 농수산물을 가공하거나 뭐 임업하는 연구시설 설치. 그다음 2번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을 할 수 있고요. 3번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가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4번 국방하고 군사 설치, 그 다음에 5번 하천 제방으로 인한 국토 보존시설, 그 다음 6번 문화재 보수, 도로 철도, 공공이라는 게 들어가죠. 아무래도 농업을 진흥하는 자리에 이 진흥하는 자리에 어떤 개발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주로 공적인 부분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보호구역에서는 각 호의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거 외에는. 그게 이제 첫째 1호가 있어. 1호는 요거 전체예요. 그죠? 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것. 즉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는 행위하고 플러스로 조금 더 할 수가 있는데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 할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농업인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농업을 진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폐쇄적이다. 근데 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외에 별개를 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흥구역이 더 폐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뭔가 봅시다. 하는 행위는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 고정식 온상, 축사, 퇴비장 등등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창고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자리에 57명이 붙었을 리는 없잖아. 뭔가를 기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개발과 토지 수용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기사가 있는지 아까 내가 이렇게 봤더니 구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용인에 대한 그 원산면에 대한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용인이가 처인구가 있고요. 처인구가 제일 낡은 낡다기보다는 좀 낙후됐다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낙후보다는 약간은 시골스러운 지역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산악지형인데 여기가 좀 평지죠. 보면은 미평이죠. 미평리. 독성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미평리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호수 쪽 옆에. 이게 이 토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용인 그러면 SK 하이닉스 공장이 뭐 120조 규모의 어떤 공장을 짓고 인구가 15,000명 정도가 유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제 확정됐냐면 확정이라기보다는 하기로 말이 된 모양이에요. 고당리, 덕성리 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가 이제 주로 SK 하이닉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미평리 쪽하고는 다소 이제 SK랑은 거리가 솔찬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제 공단이 생기면 이 15,000명의 사람이 출퇴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옆에 거주를 한다고 봤을 때는 뭐 부인 있고 애기 하나 있다고 쳐도 3배수로 봐서 한 5만 명 정도의 인구 유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인근에가 이제 뭔가의 어떤 주택지를 찾을 수 있지 않아요. 아파트를 짓거나.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문제는 요즘에 여기가 용인이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화성에 있는 동탄이나 이쪽으로 인구 유입이 더 되지, 서울 쪽으로 유입이 되진 않고, 또 이쪽에 막 짓지는 않습니다. 왜?
단지 그 SK 입장에서 만약에 한다면 자기의 사원 아파트를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딱 자기의 소규모의 아파트만 공급되지 뭐 3기 신도시나 4기 신도시처럼 뭐 이런 식의 어떤 대규모 단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출퇴근하기에 길이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보면은 이 원산면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보면은 원산면이에요. 원산면에 대한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이런 것도 보시면은 세종에서 이제 구리 쪽으로 연결되는 이게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하나 이제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옆으로 이제 구리 쪽이죠. 구리 하남 쪽으로 연결돼서 여기서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로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와서 경기도 외곽하고 서울 수도권까지 진입이 바로 되게끔 구상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중부고, 여기가 경부고. 그 다음 뭐 17년을 착공해서 안성에서 성남 가는 거, 성남에서 구리 가는 거, 뭐 세종에서 안성 가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가 이게 그 인근에 이제 지나가는 거죠. 용인에도. 그죠?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호재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지도를 내가 아까 어디서 받아놨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여기 없네. 제가 여기 아니고 요건가? 요거네요. 그쵸. SK 하이닉스입니다. 용인의 원삼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원삼은 원삼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산업정책과 내에 반도체 산단 지원을 구성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SK에서는 용인에 허용 안 해주면은 딴 데로 가버리겠다고 막 그랬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가 고당리가 있죠. 그 다음에 미평리가 있어요. 여기가 옆에가 용담저수지인데 우리가 이제 미평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당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두창리하고 중릉리, 두창리, 그 다음에 고당리, 문천리 인근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미평리의 땅이 요거를 가지고 이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샀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7명이나 붙었을 때는 옆에 이미 있는 그 공장에 이 옆에 있는 걸 보고 샀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누군가의 눈탱이를 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 3억 6천에 낙찰받았거든요. 거의 3억 6천에 낙찰받았고 이게 이제 500평이니까 5,7에 35, 한 평당 70만 원꼴로 이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정은 이제 아무래도 훨씬 더 싸게 됐죠. 500평 잡고 한 30만 원? 한 30만 원 정도니까 이제 두 배로 봐서 70만 원에 낙찰된 케이스죠. 평당.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디스코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그 기안 옥션에 여기 디스코하고 플래닛하고 뭐 이런 거 갖다 놨어요. 디스코를 봤을 때 원산면 쳐볼까요? 원산면에 그 아까 이 번지가 몇 번지였냐? 잠깐만요. 원산면 37에 2. 원산면 원산면 37-2 이렇게 봐보시죠.
왜 안 가냐? 어이. 잠깐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37-2번지. 응? 37이 2 아니에요? 아, 미평리가 빠졌네. 미평리. 오케이. 자, 미평리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딱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경매 사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경매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경매 사건이 없는 지역에 21년 정도에 거래된 거를 가만히 봤어요. 여기 보면 여기 20년에 거래된 69평이 있어요. 요거는 딱 봐서 아시겠지만 모퉁이길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딱 이렇게 길이 다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자리는 이제 뭐 전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70평 잡고 1억 7천에 20년 재작년에 이제 거래가 된 거죠. 작년이네, 작년 코로나 한참 일었던 시국에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면 70평 정도라고 보고 1억 7천이니까 평당 얼마인고? 70평에 한 200 본 건가? 그런가요? 맞죠? 250? 200 보면 1억 4천이니까. 그죠? 여기는 딱 봐도 대지 아닙니까? 그죠? 대지가 한 200 정도 넘는 거죠. 200이. 이런 자리다. 지금 우리가 7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인근에 지금 보면은 뭐 비교 사례가 여기가 하나 있는데 요것도 길이 우리 거보다 훨씬 좋죠. 우리 거보다 훨씬 좋은데 이제 2019년에 낙찰 계약된 건데 800평에 8324 한 평당 한 300만 원에 거래가 된 거네, 이거는. 그죠? 한 3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잠깐만, 이거 헷갈리네. 잠깐만. 800평 곱하기 300이 아니고 30이구만. 30만 원에 계약이 됐네. 거래가 30만 원. 물론 19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디냐, 요거 봅시다. 요거가 1억 7천 170 나누기 70평 잡고, 그러면 요거는 240만 원 맞네. 이건 대지네, 대지 정도고요. 그 다음에 20년에 거래된 실거래 사례로만 쓱 봐보면은 20년 딱히 거래된 게 별로 없어. 맞죠? 거래된 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21년 요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제대로 된 거는 대지 정도 되었죠. 8억 6,500만 원 잡고요. 나누기 500평 잡으면 173만 원. 이건 다 대지일 거라고요. 칠학 지역이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대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이죠, 전. 답이죠, 답. 안 좋은 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인데 지금 우리가 3억 6천에 거래가 됐고 나누기 한 510평, 520평 잡으면 한 70만 원, 69만 원 선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60만 원, 70만 원이 현재 시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현 시세대로 계약한 거예요. 현 시세 계약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인근에 매물 나온 게 있는지. 그러나 이거를 만약에 아까 말한 지도에 보는 것처럼 SK 하이닉스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그걸 미래의 어떤 그 개발이 될 걸로 보고 나중에 여자리도 개발되겠지라고 사는 것은 기대의 성사율이 몇 프로냐라고 물어보면 산 사람도 말을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 100%로 보는데요. 그럼 언제쯤 100%로 봅니까? 한 3년 안에 될 거라고 보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몇 년 전에, 3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하고 용산을 국제 도시, 국제 무역 도시로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용산이 엄청 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안 돼. 반도체 했던 공장 옆에 그렇게 땅값 많이 안 올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특히나 농업진흥구역이고 바로 옆에 공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죽은 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흥분된 인근의 그 땅으로 돈을 좀 번 사람이 뭘 꼬셔서 눈탱이를 치면 되는 자리로 보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기대대로 딱 현 시세대로 산 것 같아요. 자, 2억 2천이다. 2억 2천이 5천 됐고요. 기계죠. 근데 이 기계는 뭐 이건 아는 사람이나 사는 거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거는 길에 세워놔도 안 훔쳐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계를 잘 다루거나 이계통이 있는 분들은 이거가 돈이 된다라고 알겠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이거 가져가세요. 그럼 안 가져갈 것 같아요. 오메. 세상, 이게 굴러는 가는 거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네요. 주식회사 콜머시라고 하는 곳인데, 한 명이 사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도 집행시 번호판을 회수하지 않았답니다. 건설기계 등록 원부에 자 이런 원부가 있는 거예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원부가 있고요. 수입 제작이 91년산 음에 2001년, 2011년, 2021년 거의 30년 됐네요. 안 살 것 같은데 이제 이 부서에서만 어떻게 샀나 보지 이 회사한테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5,200인데 5,500에 한 딱 혼자서 그냥 가져갔네요. 이 기계가 있네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산을 사가지고 돈벌이를 해볼까 하는 것은 보편적인 기계를 사야 돼요. 이거는 이분이 딱 이 회사가 필요한 기계를 사신 것 같아요. 콜머시? 주식회사 콜머시 한번 찾아봅시다. 콜머시. 이건 콜머시널인데. 콜머시. 자,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떼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하게 회사의 이력이 검색되거나 이런 건 없네요. 콜머시라는 회사에서 그냥 샀다. 그냥 이거 별로 우리 같은 경우 경매쟁이죠. 우리는 경매쟁이죠. 그러니까 별로 돈이 안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한테는 돈이 되나 보죠. 자, 이것도 이제 고쳐야 되니까 특히 이런 부품들 보시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가 한번 상세 설명 볼까? 간평서를 봐보도록 할게요. 간평서를 보면은 뭐야 간평서가 간평서가 여기 있나? 있네. 밑에 붙었네 또. 간평서 향타 및 향발기 이름이 향타 및 향발기네. 나도 이런 이름 처음 들어봐요. 향타 및 향발기고요. 일본제네요. 일제. 처음에 그 감정을 2억 2천이나 했어 이런 거를. 향타 청록색 계열이고요. 향발기 안전수칙 한번 볼까? 향발기란 기초공사할 때 쓰나 보네요. 이렇게 땅을 파나 본데 이걸로.
향타기. 한번 같이 봅시다. 이것까지. 향탁이란 쉽게 말해서 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랍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땅땅땅땅 하면서 이 큰 거를 박잖아요. 뭐를. 기초공사에 쓰이는 기계 하나로 해머나 동력을 사용해서 강관 파일이나 콘크리트 파일, 시트 파일 등을 박는데요. 반대로 향발기란 말뚝을 뽑는 거네. 향타는 박는 거고 향발기는 이 뽑아내는 것이네요. 수압과 유압으로 뽑는 방법과 타설 해머를 역으로 장치하여 말뚝에 진동을 주면서 뽑는 방법이 있는데 남구 대연동에서 향타기가 이동 중 넘어져서 도로를 덮친 사고가 있어가지고 뭐 크게 다친 적이 있다 뭐 이런 거 저도 본 것 같으네요. 기초공사할 때 땅땅땅 때려줘요. 이걸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건설 쪽에 있는 분이 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금요일날 낙찰받았던 이 네 가지 물건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향타기, 향발기에 대해서도 한번 봤네요. 오늘의 이제 창원 공장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다가 무너진 공장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용인의 농지는 SK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심으로 인한 투자. 자, 우리 그 경매는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도매 시장의 원리에 맞춰서 사야지 미래를 보고 그냥 주식처럼 앞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그런 투자는 금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녹화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